체육에 훈련을 받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는 성적 지상주의에 내몰린 학교 체육의 단면입니다. 야간 경기는 엄두도 못 내는 열악한 시설도 문제입니다. 올해 소리축제가 10월 7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올해는 대규모 야외 공연을 늘려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 게 특징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순창군수 부인 권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권 씨는 공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 속에 훈련하던 운동부 중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열악한 여건에 성적 지상주의의 학교 체육이 낳은 비극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서 중학교 태권도 선수가 체력 훈련하다 갑자기 쓰러진 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폭염특보까지 발효됐지만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훈련은 강행됐습니다. 이 대회가 원래는 6월 22, 23일 날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로부터 그 메르스 때문에 태권도부 정식 창단을 염두하고 해당 코치가 무리하게 성적을 올리려 한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각종 대회가 춥고 무더운 방학 기간에 집중된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경기 개최하는 것을 좀 자제시키고 주말이라든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대회에 맞춰 연습이나 훈련을 해야 돼 사고가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전주에서 열린 사이클 학생 대회만 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줄 알면서도 뙤약볕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기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야간에 경기를 하려 해도 경기장의 조명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구나 축구 등 야외에서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비슷한 실정입니다. 시설이 잘 돼 있어도 학교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측이 또 싫어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해버리면 애들도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성적 위주의 스포츠 문화, 열악한 시설과 교육당국의 지원이 스포츠 꿈나무들을 사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서 주민과 한전 측이 충돌해 주민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전 군산시 산북동 91번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서 한전의 철탑 공사를 저지하던 주민 30여 명 가운데 88살 조모 씨 등 6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한전 측 관계자 80여 명을 집단 폭행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폭행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 롯데 쇼핑몰 입점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공정한 상권 피해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산 롯데복합 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시가 예고한 상권 피해 조사를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추진하고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업체를 선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비례대표 확대와 인구 편차 기준으로 논란 중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도내 국회의원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찬반 선택이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편차 기준만을 고려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다면 전북의 지역구는 현재 11석에서 3석가량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소속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헌재 결정이 농어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농어촌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농어촌 발전에도 지장이 좀 있다고.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려면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 감정을 이유로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청회에서는
의원수 확대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학자, 헌법학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시민단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 불신을 감안할 때 의원 정수 확대가 쉽진 않겠지만 정치 발전과 지방, 농어촌의 대표성을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수 확대를 정치권이 나서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지키려는 속셈이라는 날선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공청회 의견에 더해 정당 간 의견을 들은 뒤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행해 오는 10월 초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 군수 부인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순창 군수 부인 권모 씨는 지난 2013년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 씨는 황숙주 군수 등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201억 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와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해 위험 저수지 19개 지구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14개 지구를 선정했으며 재해 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개 지구를 사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재해 예방 효과와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장차 인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사업 주관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3년간 총 사업비 65억 원이 투자되며 검사 장비 9개 종과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법규 장비 4개 종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호남권과 충청, 영남권 일부 수요를 담당해 연간 1,800건의 인증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해류 같은 도내 신선 농산물 수출이 시장 개방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저라는 이중고에도 토마토 농가에서는 오히려 수출을 늘리고 있어서 그 타겟책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유럽종 토마토가 튼실하게 익어 수확을 하는 농민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가뭄과 고온으로 작년만큼 풍작은 아니지만 당도나 빛깔이 좋아서 상품성은 충분합니다. 저희 지금 장수 토마토 같은 경우는 팔로는 지금 전량 서울 가락시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들여온 토마토를 선별하는 유통센터에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유통센터에서는 최근 한 달 새 550톤을 출하시켰으며 연평균 4,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엔저의 영향으로 올 일본 수출이 크게 우려됐지만 오히려 전라북도의 대일본 토마토 수출은 54만 8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품종 개발과 친환경 양액 재배로 고급화한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농가들이 어느 지역보다 토마토 재배 기술이 상당히 발달됐어요. 85kg에서 100k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프리카나 화요류에서는 올 수출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엔저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는 토마토의 사례가 농산물 시장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유통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가 앞으로 경매 전에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유통 이후에 수거 검사를 하면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없어 다음 주부터는 주 1회씩 경매 전에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매 전 잔류 농약 검사는 전주, 익산, 정읍, 공영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부적합 농산물을 유통 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해경안전선은 포획이 금지된 금어기에 꽃게를 잡은 혐의로 연안 조망어선 A호 선장 52살 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꽃게 300kg을 잡아 군산 비흥항에서 하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14개 시군에서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올해 중점 포획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며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멧비둘기와 청설모 등이 추가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1,500여 마리 등 2만 7천여 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습니다. 누구나 소리를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14년 전의 초심, 전주 세계소리축제 이야기인데요. 어제 확정 발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미리 들여다봅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10월 초면 우리 소리와 세계 각국의 음악으로 물들었던 전주 한옥마을.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곳곳에서 이뤄지던 공연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 공간으로 보다 집중시켰습니다. 야외 공연장을 축제 기간인 닷새 내내 가동해 대규모 공연을 펼치고 이를 부담 없는 가격에 접할 수 있도록 이른바 만원의 행복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소리문화의 전당에 오시면은 저희 그 소리축제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좀 그런 공연이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초심으로 돌아가 소리 자체를 즐기자는 의미에서 주제는 소리 빅파티로 정했습니다. 개막 공연은 흥보가를 주제로 전국의 소리꾼과 예술인 160여 명이 한데 모이는 대규모 공연으로 시선을 잡아끌 예정입니다. 판소리 갖고 저렇게 재밌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연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전국에 있는 소리의 파워를 한번 보여주겠다. 폐막 공연은 농악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파티형 농악 공연으로 꾸며지며 브라질과 벨기에 등 다양한 나라 음악가가 전주를 찾습니다. 찾아가는 공연도 도내 14개 전시군으로 확장돼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 오는 10월 7일부터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완주군은 광복절 연휴인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고산 자연휴양림과 대둔산 도립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고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제25회 무궁화 전국축제가 열려 무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군산 금강철새 조망대도 입장료를 면제하고 새 모형 만들기와 앵무새 먹이 주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완주 등 일부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 시스템을 전주에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전주 푸드 시범 매장을 우선 개설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 평화동과 우화동, 송천동, 혁신도시 등 시내 4개 권역에 매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푸드는 완주 로컬푸드와 같은 방식으로 전주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시내 가까운 매장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고창군이 역사문화관광지를 연계하는 도로를 건설합니다. 또 임실군 운암면에는 친환경 자연생태공원인 호수공원이 조성됩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읍성과 운곡 람사르습지, 고인돌 공원과 선운사 등 지역 내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합니다. 고창군은 2019년까지 138억 원을 들여 고창읍 월곡리에서 신림면 발육리 간 군도 3.5km와 신림면 벽송리에서 부안면 운양리 간 1.2km의 농어촌 도로 등 2개 노선 4.7km를 개설하게 됩니다. 임실군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앞들 10만 평의 친환경 자연 생태공원인 호수공원이 조성됩니다. 운암면 주민들은 옥종호 붕어섬과 옥종호 순환도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매년 늘어나는 만큼
유채꽃과 연꽃, 꽃잔디와 청보리 등 다양한 식물을 친수 공간에 심어 내년 5월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인 예가람길 내 작은 미술관에서 춘향 사랑전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와 올해 춘향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 그림 100여 점이 전시되는데 어린이들의 자유롭고 풍부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 받은 상금으로 관내 465개 읍면 경로당의 태극기를 일제히 교체합니다. 완주군은 올 상반기 96.6%의 지방세 징수율을 기록하고 19억 원의 체납세를 정리해 지방세 징수 실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우리소리 우리가라 공연이 오늘 우진문화공간에서 젊은 소리꾼 강현영의 무대로 진행됩니다. 클라무 오케스트라의 여름방학 기획 연주회 뮤직인 시네마가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최정윤 작가 초대전이 내일까지 전주 한지박물관에 마련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극 귀향이 모레부터 23일까지 전주 아하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5일 얼수마루에서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리산 고랭지 농특산물을 모아놓은 제1회 흥북골 푸드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남원 인월시장에서 개최됩니다. 봉숭아 꽃잔치가 내일부터 사흘간 임실 관촌면 신병암 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오늘 군산 동국사 경내에서 거행됩니다. 제4회 진안군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오늘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어린이숲 체험교실을 연말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주 3회 무료로 운영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